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엄마 세대는 요즘과 달리 결혼과 출산이 굉장히 중요했다. 연년생의 아이를 낳는 부모도 굉장히 많았다. 인생에서 상당한 시간을 차지했고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아이를 낳는 날엔 온몸의 기운과 정신력을 동원하여 긴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온 직후 탈진하는 산모도 굉장히 많다. 자신의 평생 체력 중 일부를 그때 끌어쓴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먹이고 재우다 보면 어느덧 엄마 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커버린 아이를 보게 된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고되기도 하면서 하룻밤의 단 꿈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나이를 먹어도 자식이 아이처럼 보인다는 말은 비단 비유에 그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엄마는 나이 먹는 것이 서럽다고 했다. 시간은 뭐가 그리도 급한지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턱을 괴고 창밖으로 멀리 시선을 둔 엄마를 보며 그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엄마가 지나온 날들은 누군가에겐 평생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나이 드는 게 서글프다고 한 건 몇십 년 전 젊었던 모습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거라고 감히 짐작해본다. 하지만 그때 빛났던 순간들만 그리워하지 말고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깊은 색으로 빛나고 있는 엄마의 현재 모습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푸르고 깊게 빛나는 지금 이 순간도 즐겼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빛나고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안녕하세요. 지연 작가입니다. 벌써 온라인 북클럽 마지막 회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가 쓴 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어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키터는 저희 가족들이 엄마의 갱년기를 마주하고 서로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던 모습을 적어낸 책이었는데요. 정작 저희 엄마는 이 원고를 쓰고 있는지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고 인쇄 후에 아셨답니다. 책을 처음 건네드리고 엄마는 감동했어 라는 짧고 굵은 감상을 남겨주셨고 동생은 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빠는 자기 요리법이 책 속에 넣을 만한 게 있었냐고 하시기도 했고요. 부족한 글과 그림이었지만 가족들과 독자분들께서 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론 마음이 정말 따스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감사한 감정을 항상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가족들, 독자님들,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엄마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과 지나온 상황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책 속에서 엄마에게 전했던 마음을 일화와 함께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공개 수업 날,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왔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던 혼잡한 교실에 앉아 책을 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자 그제서야 살짝 고개를 돌려 많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우리 엄마를 봤다. 매일같이 생활하는 교실에 엄마가 함께 있다는 신기함과 왠지 모를 쑥스러움이 밀려왔다. 40분의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은 별안간 뒤에 계신 어머님들 중에 아이의 이름으로 삼행시 발표해보실 분 계신가요? 라고 하셨다. 부모님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다. 저요. 귀가 새빨개졌다.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차분한 목소리인 척 하지만 자신감이 꽉꽉 들어찬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 엄마였기 때문이다. 옆에 앉은 짝꿍과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누구의 엄마냐며 팔을 장난스레 툭툭 쳤지만 나는 얼어붙은 채로 앞만 보고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너무 쑥스러웠다. 지금은 삼행시의 전체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마지막 부분은 또렷이 기억난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연이니까. 엄마의 발표가 끝나자 모두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를 앙다물고 새빨개진 얼굴을 들어 힐끗 돌아본 교실 뒤편에서 엄마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이제서야 느낀다. 가족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엄마에게 갱년기가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다. 친구와 좋은 곳을 여행하다 오는 것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경험을 심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가족과 공유할 시간이 없다면 이것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란 안일함은 엄마의 갱년기를 함께 보내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할머니, 나는 엄마와 통화하면 언제나 짜증 섞인 말들이 한 문장씩 들어가잖아. 그걸 듣는 엄마의 기분이 어떨지는 나 몰라라 한 채 끊어버리고. 엄마는 자식들의 기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말이야. 언젠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 엄마와 통화를 했거든. 나는 티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는 여보세요? 라는 한마디만 듣고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라고 바로 알아채는 거 있지. 그걸 보고 엄마의 자식에 대한 촉이란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 때론 무심하다고 느꼈던 엄마의 모든 감정들이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라는 걸 이젠 느껴.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니까.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이 책은 갱년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려고 만든 책은 아니었어요. 그저 갱년기를 마주하게 된 가족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엄마의 시간을 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빠 혹은 형, 누나, 언니, 그리고 동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곤 했던 소통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주시길 바라면서 엄마는 당연했고 가족들은 당황했던 스키터 온라인 북클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